갑작스럽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에는 조금씩 손상이 되다가 그게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두블러병원 이강입니다.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인데요. 보통 종아리 근육에서부터 해서 발목까지 쭉 어떤 이제 힘줄이 내려오는 것 갖고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역할이 뭐냐면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한다든지 경사진길을 이제 올라간다. 그럴 적에 항상 이 아킬레스건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갑작스럽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에는 조금씩 손상이 되다가 그게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. 그걸 갖고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재파열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, 그 아킬레스건에 재파열이 일단 생겼다라고 하면 우선은 첫 번째 파열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요.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또 봉합을 해주거나 필요한 경우에서는 그냥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 가능하다 싶으면 기부스 같은 걸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.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든지 혹은 소위 봉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, 그런 경우에 있어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장무지 굴곡건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을 굴어주는 힘줄인데요. 그거를 아킬레스건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같이 이제 이전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,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종아리 근육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 종아리 근육의 막을 절개를 해갖고 그거를 쭉 해서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. 파열된 아킬레스건이랑 같이 이제 옆에서 꼬매주는 거죠.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요즘에 그 스포츠 손상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이제 치료를 많이 하는 외국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동종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힘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뇌사자가 없기 때문에 기증을 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의 힘줄이 없는데,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게 제품으로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그런 경우 그 동종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이 아킬레스건의 재파열에서도 보통 이제 많이들 쓸 수가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의 재파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봉합이 안 되는 경우, 그럴 경우에는 뭔가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장무지 굴곡건이라고 해서 다른 힘줄을 이제 옮겨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걸 다른 힘줄을 쓰게 되면 뭔가 그 원래의 기능을 좀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뭐 엄지발가락을 좀 구부리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종아리 근육을 내린다 하더라도 종아리 근육을 내리려면 그만큼 절개를 확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만한 절개를 길게 열어야 되니까 그 흉터 자체도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용적으로도 되게 보기가 싫죠.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다른 사람 제품을 이제 쓰는 겁니다. 아무래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죠. 이물질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염증을 좀 잘 유발할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사람께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물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이제 거부 반응이 있으면 결국 다 긁어내야 돼요. 그 재파열이 이제 있는 데 있어서 한쪽은 조금 근육이라든지 힘줄이 잘 있는데 그 터진 반대쪽이 좀 성하지 않다. 그럴 때는 저희가 특수실을 씁니다. 그 특수실을 보통 뼈에다가 박아 놓고 나서 그 실을 그 위쪽 성안 쪽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파열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꼬맨다든지 혹은 이제 기부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보존 치료가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데, 만약 그러한 상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힘줄을 이용한다든지 근육을 옮겨준다든지 해야 되고, 만약에 그런 게 싫다 싶으면 동종건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제품을 쓴다든지 혹은 특수실을 써서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킬레스건의 재파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칼을 살짝 베어도 피부가 어떻게 돼요? 되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줄이 한번 다치게 되면 그걸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. 그것도 아무리 잘 치료를 해놨다 하더라도 두꺼워져요. 보통 아킬레스건의 두께가 앞뒤에서 봤을 때 보통 5mm 이내, 한 4mm 정도 돼야 된다 하는데, 그게 제 경험상 대략 한 6개월 내지 한 7, 8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거의 한 2cm에서 3cm까지 상당히 두꺼워져요. 그 말은 거의 뭐 한 5배 이상 두꺼워진다는 거죠. 그런데 그걸 환자들을 제가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대략 한 2년쯤 지나게 되면 거의 이제 원래 두께의 한 2배 정도, 한 1cm 미만 정도로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2년이 흘렀어도
원래 힘줄보다는 두께가 한 2배 두꺼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좀 두꺼워지는 거를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데, 결국엔 두껍지 않게끔 하려면 이제 환자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, 이제 아킬레스건이 다 아물고 나서라도, 그 말은 이제 한 3달이 지나고 나서라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. 그냥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 스트레스 자체가 아킬레스건에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, 아니면 뭐 보존적 치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아물었다 해서 그 다음 재활치료를 등한시하고 바로 이제 스포츠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엄청 두꺼워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게 결국 재파열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,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서 그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말랑말랑하게끔, 그렇게 치유가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